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넘쳐나는 피규어들을 주체하지 못하고 두 번째 장식장을 구매하게 됐어요. 피규어 장식장을 중고로 구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력이 났기 때문에 그 경험과 노하우를 여러분께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준비한 거는 총 6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장식장을 사서 배달시켜서 집안에다 잘 배치를 하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자, 근데 그 과정들을 좀 세세하게 살펴볼 예정이니까, 예를 들면은 중고 물품을 이제 취급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정말 많은 장식장들이 매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하다가 시간만 지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자신이 원하는 타입의 장식장을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다가 참고 삼아 준비한 그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요 왼쪽에 있는 장식장은 가로 길이, 그러니까 폭이 좀 넓으면서 높이가 꽤 높은 그런 장식장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장식장이라고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가느다란 요 길쭉한 장식장은 주로 한 칸의 피규어 하나가 다 공간을 차지하는, 예를 들면은 여기는 지금 스톰트루퍼가 서 있는데 이 정도 크기면은 아마 프링 바니걸 정도 높이 40cm짜리 피규어가 들어가기에 적당한 사이즈죠. 요거는 중간에 있는 선반을 하나 치워서 공간을 두 개를 하나로 만듦으로써 배치가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장식장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낮은 피규어들을 나란히 여러 개를 진열할 때, 그럴 때 좀 유용한 그런 장식장이 되겠죠. 물론 요것도 중간에 선반을 하나를 제거를 하면은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밀리미터 단위로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센티미터 단위로 말씀을 드리면은 요 왼쪽 장식장은 이제 가로 길이가 80cm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장식장이 80cm인데 요번에 구입한 두 번째 장식장은 가로가 65cm예요. 그래서 이게 15cm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실제로 나란히 놓고 보면은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될 수 있으면은 저는 80cm짜리를 구매하시기를 추천하지만 중고 물품이라는 게 내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이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가격 괜찮다 그러면은 뭐 60이나 65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 40cm짜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피규어를 계속 수집하다 보면은 금방 이제 장식장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런 좁은 형태의 그 장식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내 방에 이미 장식장이 여러 개가 있고 더 이상 틈이 없어서 이 정도밖에 못 쓰겠다 그러면 요거를 사실 수밖에 없겠죠. 높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 키가 한 180에 가깝기 때문에 그 이상의 장식장은 사실 별로 없거니와, 너무 장식장이 높으면은 고개를 들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피규어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60에서 180cm 정도 높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180이 안 되더라도 이 장식장 위에다가 남는 물건들이나 피규어 박스 같은 것들을 쌓아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분의 공간으로서도 충분히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 구입한 그 장식장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것이 제 방 안의 모습인데요. 여기 검은색 장식장은 제가 예전에 구입했던 중고 장식장이고, 요 하얀색 장식장이 요번에 새로 구입한 장식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식장 옆에다가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사이즈를 적어 놓는데요. 가로가 65cm, 그 다음에 폭, 그러니까 깊이가 35cm, 높이가 180c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샀던 장식장의 크기는 가로 길이가 80cm고 폭은 40cm로 조금 더 깊고, 그 다음에 높이가 180입니다. 그러니까 두 장식장이 모두 높이는 비슷한데 사실 폭은 저렇게 깊을 필요가 없거든요. 앞쪽에다가 좀 당겨서 배치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중고 사이트든 중고 앱이든 간에 장식장을 파시는 분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물건을 올려서 파시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사이즈를 다 적어주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안 적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사진도 있고 사이즈도 있고
그 다음에 장식장의 이제 발 부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도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발 모양에 따라서 장식장을 옮길 때 좀 바닥에 긁히거나 좀 옮기기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하시면서 물건을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진도 안 올리고 사이즈도 안 올렸는데 그냥 팝니다 이렇게 성의 없이 올리는 글이 있으면 그냥 무시하세요. 자, 그래서 어떤 장식장을 구입할지 결정을 했으니까 이제 그 장식장을 찾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당근마켓을 일단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저는 당근마켓에 어떤 후원 같은 거 없습니다. 자, 일단 그 당근마켓 앱을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치를 할 때 아마 살고 있는 지역을 물어볼 거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내 동네 설정을 안 하셨다면 내가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지를 위치 찾기로 설정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가까운 지역에서 서로 물건을 사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알림 키워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예를 들면 아무리 장식장이 지금 당장 급하더라도 매일매일 당근 앱을 켜가지고 오늘은 장식장이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이거 확인하는 거 너무 귀찮습니다. 차라리 내가 원하는 장식장의 그 어떤 특징을 딱 적어 놓고 그런 물건이 판매가 시작될 때 바로바로 알림이 뜨게 하는 그런 것이 훨씬 더 편리하다고 봐야겠죠. 제가 추천하는 키워드는 유리 장식장, 와인장, 피규어 장식장, 장식장 나눔 이런 키워드들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어요. 요번에 제가 구입한 유리 장식장 같은 경우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일단 장점은요, 유리이기 때문에 투명해서 장식장이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내부에 진열되어 있는 피규어가 아주 잘 보이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그릇이나 접시 같은 걸 놓는 장식장 같은 경우에는 유리문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문의 그 테두리 부분이 너무 두꺼워서 그 테두리가 안에 있는 물건을 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비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유리 장식장의 단점은 뭐냐? 유리나 아크릴이나 둘 다 투명하다는 장점은 있는데 문제는 아크릴은 굉장히 가벼운 플라스틱의 일종이고 유리는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두툼하게 만들어요. 되게 무겁습니다. 엄청나게 무거워서 다른 지역에 있던 걸 우리 집으로 갖고 오는 것 자체가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유리의 특성상 스크래치가 발생을 하거나 혹은 이제 실수로 큰 충격을 주게 되면 깨질 수도 있겠죠. 보통 그 용달에서 장식장을 내릴 때 충격으로 깨질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못 겪어봤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 제작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튼튼하고 또 고급스럽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장식장은 검은색하고 흰색이 있었는데 검은색은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요. 흰색은 깨끗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거든요. 색상 같은 거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미리미리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와인장 같은 경우에는 그 포도주를 쭉 진열하는 그런 장식장인데 이런 와인장에도 피규어를 장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이사 올 때 누가 와인장 멀쩡한 걸 그냥 버려가지고 바로 주워 왔어요. 전혀 돈을 들이지 않고 피규어 장식장을 마련을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예전 주인들이 피규어를 진열을 하던 장식장을 파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수집하던 피규어도 그냥 같이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뭐 건담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건담 피규어도 그냥 묶어서 얼마 이렇게 하면은 저는 괜히 건담 이거 때문에 더 비싸게 장식장을 사야 되고 건담 그거 그냥 덤으로 줬다고 해도 딱히 진열을 할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장식장 나눔이 있는데 이 나눔은 당근마켓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키워드예요. 판매자가 이사를 가기 때문에 거추장스러워서 자신의 그 살림살이들을 그냥 공짜로 주변에 막 뿌리는 경우가 되겠는데 장식장을 공짜로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지만
동시에 그 경쟁자가 또 치열하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장식장을 구하는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키워드를 입력을 해놓고 며칠 기다렸더니 띠링 하고 드디어 여러분이 원하시는 장식장이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장식장을 클릭을 해서 판매자의 그 올려놓은 설명을 잘 읽어보고 채팅으로 궁금한 점들을 이제 판매자에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최대한 예의 있게 공손하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여러분이 집에 그냥 일반 자가용이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이 커다란 장식장을 이제 싣고 갈 수가 없잖아요. 보통은 트럭, 화물 같은 것들을 대신 이용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당근마켓에는 그 용달 기사를 부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판매자한테 내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당근마켓을 통해서 용달 기사를 보낼 테니까 기사가 도착하면은 거기다가 실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제가 오늘 구입한 그 장식장은 중고로 7만원짜리인데 당근페이라는 게 최근에 생겨가지고 그냥 여러분이 은행 계좌랑 당근을 연결시키기만 하면은 얼마 되는 물건을 샀을 때 자동으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본인 인증만 하면은 금방 끝납니다. 당근페이를 결제하면은 요 채팅창 중간에 얼마가 송금됐습니다라고 딱 떠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판매자도 안심하고 자신이 원하는 그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물건을 샀으니까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판매자한테 성함하고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세요. 물론 당근마켓 상에는 그 판매자의 그 개인정보가 표시가 되고는 있지만, 예를 들면은 남편이 수집하던 물건을 아내가 대신 파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은 실제 판매자와 이 물건을 등록한 사람의 그 개인정보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판매자한테 연락처 이런 것들을 물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배달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고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채팅창에 그 용달 찾기라는 버튼이 있었어요. 채팅창 그 위에 보시면 있는데, 그 용달 찾기를 누르시면은 그 용달 그 하시는 분한테 이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역으로 물건을 좀 옮겨달라 이런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발지와 도착지의 주소를 쭉 적으시고, 그 다음에 당근마켓에서는 층수를 반드시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층수를 안 넣으면 그 화면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301호다 그러면 보통 3층이잖아요. 그래서 3층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요청사항에다가 원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박스인데, 이 박스에 저는 출발은 아무개가 뭐 연락처가 어디고 도착하는 곳은 아무개가 저겠죠. 베지타맥스가 010 어쩌고 저쩌고 연락처인데 혹시 필요하면 이쪽으로 연락을 해달라고 이렇게 인적사항을 적었어요. 물론 당근마켓 상에서도 그 거래 관련 정보들을 그 화물 기사한테 전달을 하겠지만 그게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면은 요거를 보고 처리하시라고 이렇게 적어 드렸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싣고 가는 그 시간 같은 것도 적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 키워드 알림을 오후 5시쯤에 받았는데 알림이 오자마자 판매자한테 채팅을 걸어가지고 오케이 제가 사겠습니다 해가지고 결정이 된 게 5시 반이었어요. 그러면은 배달기사가 연락을 받고 장식장을 파시는 분의 집까지 가야 되니까 넉넉 잡아 1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6시 반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6시 반에 혹시 그쪽으로 가실 수 있는 배달기사 분이 계신지 이런 것들을 자세한 내용들 다 적었어요. 기다리게 되면은 한 군데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한 3-4군데가 5분도 안 돼서 연락이 왔어요. 그 견적서라는 게 화면에 뜨는데 예를 들면 A 용달기사, B 용달기사, C 용달기사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당장 물건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한다면 시간이나 이런 배달비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이 제일 마음에 드는 그런 기사분을 고르시면 되겠죠. 그 견적서를 보시고 수락을 누르시면 기사분에게 전달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한테 연락이 온 기사분을 그냥 선택을 했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빨리 먹는 법이죠.
자, 그러면 장식장을 판매하시는 분께 배달 기사가 가고 거기서 물건 싣고 이제 우리 집으로 오는 데까지 넉넉 잡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물이 오는 동안에 멍하니 있지 마시고 장식장을 놓을 자리를 미리 좀 깨끗이 청소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피규어 박스가 제 방 안에 한 켠에 좀 쌓여 있었는데 그것들을 좀 옆으로 다 치워놓고 바닥에 쌓인 먼지도 좀 닦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현관을 통해서 제 방으로 장식장을 옮길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장식장과 이제 걸릴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뭐 신발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미리미리 치워 두시면 좋은데요. 저는 치웠다고 나름 치운 것 같았는데 막상 장식장이 도착해서 기사분하고 같이 옮기다 보니까 중간에 뭐가 자꾸 걸리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는 필요한 정보를 다 얻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그냥 좋아요 누르시고 다른 데로 가셔도 됩니다. 일단 물건이 도착을 했으면 이상이 없는지 당연히 확인을 해야겠죠. 여러분이 그냥 쇼핑몰에서 물건 주문할 때랑 똑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리 장식장은 긁히거나 깨진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모서리 부분 같은 게 좀 깨질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만약에 그 예기치 못한 흠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기사분 잘못이 아니라 판매자분이 처음부터 그런 흠이 있는데 말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문제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은 판매자분하고 잘 이제 협의를 좀 해야겠죠. 요런 흠이 발견됐으니까 뭐 얼마를 돌려달라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선반을 따로 떼가지고 스카치테이프로 묶어서 이제 배송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사분은 장식장을 그 구루마라고 하는 그 바퀴 달린 발판 위에다 올려놓고 옮기시고, 저는 책같이 겹쳐놓은 그 선반들을 두 손으로 들고 갔는데 이게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제가 볼 때 한 10kg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동안 잠깐이라도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너무 무거웠습니다. 근데 잘못 내려놓으면 깨질 수도 있으니까 그 책임은 여러분의 몫이죠. 자, 그리고 이제 유리 이 선반을 이제 장식장에다가 가지런히 다 이렇게 그 층층이 잘 놓아야 되는데 집에 뭐 목장갑이 있는 집은 거의 없겠죠. 맨손으로 아마 옮겨야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 손에 의해서 손자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선반을 닦아놓고 나중에 그걸 옮기려고 하는데 이미 닦아놓은 선반을 옮기면 또 손자국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옮기고 나서 닦아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반도 윗면이 있고 아랫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둘 다 투명하기 때문에 위도 닦아줘야 되고 아래도 닦아줘야 됩니다. 보통 매너가 있으신 분들은 장식장을 미리 팔기 전에 다 깨끗이 물걸레로도 한번 닦아서 파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혹시라도 그냥 더러운 상태로 파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첫 번째로 샀던 아까 그 검은색 장식장 같은 경우는 되게 더러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걸레를 2번이나 닦아가지고 겨우겨우 먼지를 다 제거를 했는데 물티슈로 닦아주시면 제일 좋은데, 물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물티슈는 좀 물이 마르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물 자국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물기가 많지 않은 물티슈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원래 그 가구를 새로 사면 그 새 가구 냄새가 있잖아요. 중고 제품도 그 집안에서만 나는 어떤 특유한 냄새가 묻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산 요번에 그 장식장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살짝 아기 분유 냄새 같은 게 나더라고요. 아마 아기를 키우는 집에서 사용했던 장식장인 것 같습니다. 분유 냄새 정도는 뭐 그렇게 크게 지장이 있지는 않지만 그게 또 피규어에 배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하루 정도 장식장 문을 열고 공기가 이제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나는 그거를 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방향제, 페브리즈 같은 거를 뿌리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끗해진 장식장에 피규어들을 이제 옮겨야 되는데, 기존에 여러분이 쓰시던 장식장은 두서없이 막 피규어들이 겹쳐서 막 이렇게 진열이 돼 있을 거예요. 요거를 이제 뭐 같은 작품 주제별로 놓는다든지
아니면 비슷한 사이즈의 피규어들을 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만의 나름의 기준이 있겠죠. 참고로 제가 예전에 피규어 진열하는 그 기준과 방법이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진열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고로 피규어 장식장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